지내셨습니까? 9월 30일 브리핑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창 간담회 이후 내부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먼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행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오늘까지 15개 종목에 28명의 현역 선수가 출전해서 모두 13개의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 등입니다. 이게 국군체육부대 출신 예비역 선수들 17개 종목에 71명이 성적까지 더하면 메달 수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5개로 대회 12일차 메달 수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합동참모본부가 제51주년 창설 기념식을 갖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일 창설 제51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 9시에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모의 수행본부 대강당에서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군본부와 캠프 모바일이 밴드 서비스 활용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육군본부와 캠프 모바일 사는 오늘 오전 11시 육군본부에서 모바일 커뮤니티인 밴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육군은 밴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영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병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부대와 장병 가족들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내용은 경군안 차량 K21 1차 양산 장비 전력화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경군안 차량 K21의 전력화를 시작합니다. 경군안 차량이 K21 보병 전투차량, 비호 천마 등 25톤급 전투차량 부대에 배치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안과 정비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16번째 유도탄 고속함인 김수현 함이 해군에 인도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STX 조선에서 경남 진해에 있습니다. 유도탄 고속함 16번 함인 김수현 함을 해군에 인도합니다. 오늘 인도되는 김수현 함은 해군의 노후한 고속정을 대체할 함정으로 연안 및 항만 방어 및 초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함 이름은 베트남전 때 군의관으로서 짜빈박 전투에 참전해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중 전사한 김수현 대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함 이름을 김수현 함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개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연구소인 송파구 거여동에서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JTDLS입니다. 조인트 택티컬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데 이 JTLS의 개발 완료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것은 전술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고 또 무기 체계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번 체계는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미군의 링크 16과 상호 운용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한미연합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의 어떤 그 전화 통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나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호국의 인물, 그리고 6.25 전쟁 영웅, 독립운동가입니다. 전쟁기념관은 오늘 6.25 전쟁에서 총 78회에 이르는 전투 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강호륜 공군 준장을 10월에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10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강성우 중위와 안영권, 오기봉 하사를 선정했습니다. 또 일제 때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으로 활약했던 한징 선생을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서울신문 하정훈입니다. 그 육군이 그 네이버의 밴드로 소통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대 단위로 이렇게 30명 단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육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그 최초 계획은 뭐 중소대 단위로 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대 단위로 할 경우 이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고 협약 체결한 이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장교인 소대장들이 주로 관리하는 건데 앞으로 소대장들이 대부분 그 인관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관리 역량이라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방침이 없으신지? 예, 그 육군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소대장이나 지휘자, 그 소대에서 가능한 그 간부가 그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 단위로 할 경우에는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대는 너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밴드 특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대 단위는 한 3, 40명 정도 되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 사이에도 밴드 이런 걸 잘 합니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예산은 책정한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네이버랑 협약을 맺은 건데? 이 예산은 향후 그 육군에서 가용한 예산을 염출해서 하고 또 협약을 맺어서 내부에서 그 지원받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 채널A 김성진입니다. 저기 어제 육군 GOP 7사단 소초장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전된 총을 겨누는데 그 경계에서는 병사가 암고를 못해서 총을 겨눴다라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요것도 가혹행위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사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단체 사항을. 예, 그 육군 그 화천 모부대에서 그 소초장이 병사들의 총구를 겨눴다 그러는데 그 수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상반신에 그 총을 겨눈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항상 그 암구가 없으면 피하 식별을 위한 건데 그렇다면 소초장이 거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행위 자체가 판단했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적으로 보청이나 하지만 암구를 못했으면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암구를 뭐 전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가 불량해서 그거를 소추장 같은 경우 암구가 불량하면은 소추장이 그 지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총구를 겨눈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